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나요? 민주주의와 결합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근데 여기도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를 보조하는 소위 브레인이라는 사람이 천공도사님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천공도사님이 하는 행위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천자, 어떤 공자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사람 캐릭터하고 결합해서 해석해 보니까 하늘 천자에 비울 공자야. 아무것도 없는 비일 공자. 그러니까 하늘이 없는 도사님이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무슨 철학이나 그런 건 하늘이 아니고 어디서 뒷산에 가서 주웠는지 바위 밑에서 주웠는지 화장실 가서 주웠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인류사회에 별로 보탬이 안 되는 그 도사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도사가 개과에 보면 도사견이라는 큰 개가 있는데 그 천공도사님은 뭐 개처럼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 근데 개보다는 지능이 좀 나은 것 같고. 그런데 도사님 주위에도 자본이 축적된단 말이야. 자본이 모여든단 말이야. 그 자본이 왜 하늘도 없는 빈 도사님한테 그렇게 자본이 모여들까? 그리고 그 정권하고 결합된 사람들도 이 자본에 완전히 오염되어 있어.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뭐라 그래요? 그 본래 청비는 사람들은 오얏 나무 밑에 가서는 갓근을 고쳐 매지 말아라. 왜냐하면 딴 사람들이 갓근 고쳐 맸는데 이렇게 해도 뭐 과일 딴다고 오해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참외밭에 가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마라. 옛날에 신발끈이 뭐 고쳐 맬 끈이나 있었나? 기 신고 왔네죠. 집신 신고 다니는데 그것도 끈으로 들매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묶고 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의 일부는 청빈주의를 소위 자본을 굉장히 불량한 요소로 본 그런 사람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남한테 오해받을 소지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오얏 나무 밑에 가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그리고 참외밭에 옆에 가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라. 이 정신이 지배했다면 오늘날 인류는 굉장히 행복하고 전 세계가 행복할 건데 이것은 우리 한 나라에서만, 우리 대한민국 하나에서만 그런 정서가 유지된다고 해도 그거는 세계가 가만 놔두지 않죠. 물론 우리 고려나 조선도 뭐 그런 청비는 주의지뭐고 공존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본주의로 가지 못했죠. 근데 이 세계는 자본주의가 지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자본을 축적해서 그 힘으로 국력을 형성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거죠.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자본 가지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려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호남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고려를 개국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궁예라는 사람이 충청북도 진천군인데 지금은 안성시로 들어갈 거예요. 옛날에는 안성까지 다 충청도라고 했다고요. 그 충청도 접경지에 있는 칠장사에서 7살까지 컸는데 거기서 크다가 유모가 그 궁예를 이렇게 대리모식으로 해서 키웠는데 그 사연이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라에 경문왕이라고 하는 8대왕인가요? 그 경문왕의 아들인데 천공도사하고 비슷한 도사인 것 같아. 그 도사가 와가지고 그 왕의 셋째 부인에서 난 지금 저 아이가 장차 신라를 말아먹을 놈이니까 저거를 빨리 해쳐라. 쟤를 죽여라. 죽이지 않으면 신라가 말한다. 그러니까 이 경문왕이 셋째 마누라한테 난 그 아들 때문에 신라가 망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 도사 말을 듣고 그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왕실 앞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가에 버드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버드나무에다가 밤에 올라가서 거기다 밑으로 떨어져서 물에다 수장시켜서 죽인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 셋째 부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왕실에 들어가서 아들을 하나 낳는다는 건 왕손을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큰 권력을 얻는 동시에 그 버팀목이 되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분신 같은 권력을 지향하는 그런 매개로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을 낳았는데 그걸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 셋째 부인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 부인이 자기
그 몸종을 시켜서 마침 몸종이 뭐 젖이 나는 여자가 있었던가 봐. 네가 무슨 수를 쓰든지 거기 가가지고 그 버드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밤에 달 때쯤 그 아들을 호수에다가 떨어뜨려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걸 냉큼 받아가지고 입을 틀어막고 내텨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가 뭐 돈도 두둑이 받았겠죠. 뭐 돈을 받았는지 아니면 의리 하나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이를 받아 안고 밤중에 그냥 길이 어딘지 뭐 지도가 있습니까? 그 당시 나침판이 있습니까? 오늘 또 걷는다만 내일 또 걷는다만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가서 어디까지 왔느냐면 그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칠장사에 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사실은 내가 이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신랑한테 이렇게 소방 맞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쫓겨왔는데 내가 이 애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무슨 돈 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에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저를 좀 키워주죠. 그러면 나는 키워준 내가 먹은 밥을 젖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본래 저런 그 자본주의 색채가 좀 덜 끼었죠. 스님들이 좋다 해가지고 받아줘가지고 거기서 7살까지 키웠는데 이 궁이라는 놈이 절에서 스님들이 기워해주고 어쩌고 그러니까 세상 모르고 날뛰는데 이게 완전히 대책 없이 날뛰는 거예요. 유모가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어. 얘 왕손인데 너를 이렇게 키우면 안 돼. 너 7살이니까 알아들을 막 철이 들었다고 생각되니까 너 잘 들어도 너희 아버지는 신라의 경문왕이야. 그런데 못된 도사놈이 너를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이렇게 크면 안 되잖아. 너는 내가 너를 키운 보람이 있어야 되고 너희 어머니가 너를 살려준 보람이 있어야 되고 보통 사람으로는 크면 안 되는 거야. 분개를 하니까 아이 이름이 이제 궁예인데 그 소년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냥 결심을 해가지고 그 후로 몇 년 있다가 강원도 3달 사이에 들어가서 무예도 연습하고 글도 읽고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그 지식인으로 이제 성장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라의 것들이 말이야 저희들끼리 왕 해쳐먹으려고 나를 뭐 죽이라고 그래? 내가 신라 이거 때려 부실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당시에 신라가 소와 사치의 경향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보니까 이게 신라가 형편없어. 곧 망하게 생겼어요. 궁예가 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신라의 전국에서 신라를 들럽겠다고 나서는 그 소위 정치 지도자들 우후죽순 알죠? 비가 오면 막 봄철에 이제 죽순이 막 쑥쑥쑥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보니까 죽주산성이라고 하죠. 안성에 가면 죽주산성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아주 그 유서 깊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이 한반도에 중부사령부가 있어가지고 중부 의사들이 다 위치하던 데인데 거기서 차연국하고 이렇게 통하는 데인데 거기에 기원이라는 사람이 반신라운동을 하고 있어. 또 보니까 강원도에 양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강릉에 가면 또 김순식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신라를 들러엎고 지가 왕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궁예가 나도 왕을 해야 되겠어. 죽주산성의 기원이한테 가죠. 나도 신라에 대한 원한이 있는 사람인데 나 받아주죠. 나 신라를 때려엎는 길이라면 내가 기원 장군을 도와서 내가 아주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이가 딱 받아주는데 이게 보니까 궁예가 눈을 한짝 이렇게 감았는데 예눈백이라도 이게 보통 놈이 아니야 이거. 이걸 키워줬다간 기원이 지가 잡히게 생겼어. 받아주고 그 후로 맨날 마당 쓸어. 제가 물 길어 와. 뭐 이런 것만 시키고 전혀 자기가 무슨 뭐 하다못해 분단장이라도 하고 뭐 반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시킬 기미가 없어. 궁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원이 밑에 있다는 아무것도 안 되겠어. 강원도 양길이한테 갔단 말이야. 또 열심히 하니까 양길이는 또 사람 보는 눈이 달라. 여러분 이거 눈 한 짝 없어도 한쪽 눈으로도 세상 볼 건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눈 둘 달린 눈보다는 낫겠지. 내 부하로 이놈을 써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뭘 시켜보니까 잘해. 뭐 기원이한테 한번 빠꾸 맞았고 또 자기가 그런 그 사연이 담겨있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했겠죠. 그 양길이가 딱 마음에 들었어. 요놈의 무예하고 그 담력을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나하고 강원도에서 세력을 다투는 사람이 누구 있냐면 강릉에 김순식이라는 사람이 있어. 군사를 줘가지고 너 가서 김순식을 한번 쳐봐. 그래가지고 김순식을 공격으로 보냈어요. 근데 궁예가 와서 막 워낙 그 예눈백이지만 막 호령을 하고 자기가 이제
이게 본래 장군을 하려면 자기가 무력이 좀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장군이면 누가 나 밑에 따라오겠어요? 야, 너 저리 가봐. 뭐, 네가 가, 이 새끼야.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궁예가 그런 무력이 있단 말이야. 김순식을 쳐가지고 항복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김순식의 부하들을 다 인수했어. 그 중에서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해 둘 게 뭐가 있냐면 박수래라는 16살 정도 먹은 청년이 하나 있었고 17살 먹은 복지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꼭 기억해둬요. 이 사람이 그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양길이한테 줘버렸어. 제가 가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양길이가 역시 이놈 괜찮은 놈이네. 궁예가 마음에 들으니까 자기 딸을 궁예한테 주었어. 그래가지고 옛날엔 다 그렇게 혈연으로 엮잖아. 궁예를 키웠는데 이 궁예가 한참 크다가 보니까 양길이 이거 별것도 아니거든. 장애는 장애이지만. 그러니까 이 배은망덕한 놈이 양길이를 쳐버리고 양길이 세력까지 지가 다 흡수했어. 자기가 이제 크기 위해서. 그래서 다 기원이도 쳐가지고 기원 세력도 다 없애고. 북부 지역에는 이제 궁예가 그 최고의 실력자야. 그런데 왕룡이가 궁예가 큰다는 얘기를 듣고 왕건이를 데려가서 궁예한테 인사시키면서 우리 아들내미인데 좀 써주시오. 시키면 잘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궁예한테 줘가지고 왕건이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뭐 그 신출냉이가 거기 가서 뭔 힘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심부름이나 하고 뭐 그런 거지. 근데 얼마 있다가 왕건이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왕건이 거기 가서 이렇게 비실비실 돼가지고는 별로 힘을 못 쓸 것 같아. 그래서 궁예한테 또 찾아가요. 궁예 장군, 대권을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내가 그 개성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 개성이 와서 도읍을 정하시오. 그러면 내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궁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시에 한반도의 최대 상단이야. 상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왕룡이야. 이 왕룡 밑에 가면 정치자금도 좀 줄 것이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개성으로 갔어요. 한 2달 정도 조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려고는 욕심이 생기는데 왕룡이 찾아왔어. 궁예 장군, 앞으로 장군께서 통치자로 등극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신라제가 있으나 마나 한 거니까 궁예 장군 명의로 우리 아들을 개성 유수로 발령을 좀 내주시오. 개성 유수면 뭐냐면 지금 이러면 시장이거든. 궁예가 만약에 개성에서 도읍을 정한다면 지금의 서울시장격이지. 개성시장이면. 오물오물해서 보내고 나서 궁예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왕룡의 바운다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왕룡의 재력으로 내가 먹고 살고 여기서 뭐 정치 활동을 하는데 거기다가 지 아들을 개성 유수로 발령 내놓으면 저놈이 서열상으로는 내 밑에이지만 개성 유수가 자기 나름대로의 세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해양 경비대원들이 이게 엄청나. 이 세력하고 이거 합치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어느 정도 세워가지고 나라가 성공할 만하면 왕룡이 이놈이 홀랑 뺏어가겠구나. 그럼 뭐야, 내가 지금 호랑이 아가리 들어와가지고 지금 앉아있는 거잖아. 궁예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떠나버렸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철원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철원에다 궁예가 그 도읍을 정한 거. 철원에 가서 보니까 그 허벌판에 사람들도 얼마 없어. 근데 왕도에는 농토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농사 짓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여기 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철원에 새로운 도읍지를 세우는데 어떤 작전을 쓰냐면 내가 충청도에서 7살까지 살았으니까 충청도는 내 고향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비록 눈은 한 짝밖에 없지만 내가 세상 보는 데는 더 넓게 봐. 사람들 뭐 보려면 한쪽 눈 괴력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더 똑똑히 보인다고 그러대. 근데 나는 똑똑히 안 보이네. 근데 눈 한 짝 없는 사람은 그 눈 한 짝 보면서 나름대로 또 보는 해안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을 일로 끌어들여야 돼. 나를 지켜줄 사람들은 이 황해도도 아니야. 철원도 아니야. 여기 내가 많이 타국이잖아. 근데 내가 충청도에서 살면서 충청도 사람들이 그 친절한 보살핌을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을 의지해야 내가 뭐 앞으로 성공할 것 같아. 충청도에 명령을 해가지고 부호로서 하인들을 한 몇십 명에서 100여 명씩 거느리는 사람들을 추려봐라. 1,000호쯤 추려봐라. 그 충청도 사람들을 이렇게 추려보니까 100여 명씩 부하들을 거느리는 사람들을 차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철원으로 다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명씩 왔다 그러면 10호를 왔으면 1000명이고 100호를 왔으면 10,000명이고 1000호를 왔으면 얼마예요? 10만 명이잖아. 평균 50명씩 되는 집안을 데려갔다고 해도 5만 명이 되잖아.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철원에다가 입주시키면서 동시에 어마어마한 철원 평야를 땅을 나눠주는 거야. 점령군의 땅이잖아. 옛날에는 점령군이 다 저기 보이는데, 산에 올라가서 보이는데 다 내 땅이야. 경청도에서 온 사람한테 뭐 1,000호에 1호에 얼마씩 1000분의 1씩 이렇게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졸지에 철원에 가가지고 거대한 농토를 확보하고, 왕도잖아. 왕도면 뭡니까? 요즘 신도시로 이사가서 아파트 하나만 그 사람 돈 벌었다고 그러죠. 성공했다고. 근데 철원 신도시잖아. 거기 가지고 아파트는 아니지만 거대한 땅을 받았으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일약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아주 손에 꼽히는 부자들이 되는 거죠. 아마 그때 한반도에서 제일 부자들이 충청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충청도 전체냐? 아니야. 어디냐면 충청북도 청주권, 청주에서 공주에서 그 천안에서 이렇게 그 바운다리. 왜냐면 중계가 거기서 살았잖아. 이제 지장사에서 살았으니까 그 청주 에리어 사람들 1,000호를, 그럼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거느리는 거죠. 왕건이 자기 세력이 없으면 도저히 내가 성공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전라도 청년들을 흡수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기 저 영산강으로 치고 올라가지고 나주에 가면 나주 아시죠? 나주에 그 완사천 거기서 고다리안 씨의 딸 그 오씨 부인을 거기서 얻은 거 아니에요. 무라는 그 아들을 낳았는데 사실은 그게 둘째 부인에게서 낳았지만 그게 장손이야. 왕건이. 왜 그러냐? 왕건의 첫째 부인은 유천궁의 딸인데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못 낳았어. 그 여자가 왕건을 출세시키는데 상당히 내공이 있고 내조를 했다고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으니까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나중에 처녀가 결국은 왕건의 정실부인 행세를 하면서 강화 왕후가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황후가 되는데, 왕건이 죽고 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느 사건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냐면 왕건이 943년 돌아가시기 전에 앞으로 고려를 만년 대계로 한반도를 지배하는 나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고려의 왕권이 튼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려 왕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후녀 10조로 가리켜요. 어떻게 해라. 그 중에서 다른 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서는 패스하고 후녀 8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녀 8조의 내용이 어떠냐면 차연 인왕 공주강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성정이 아주 간사스럽고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들은 반역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앞으로 절대 왕실에서 하다못해 뭐 경비, 문지기, 뭐 역관, 무슨 왕권하고 결부되는 일은 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왕실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은 혼인도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그러면 왕건이 누구하고 혼인을 하라고 했겠어요? 말은 안 했겠지만 주로 전라도 사람하고 하라고 했겠지.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이 전라도 나주에서 탄생은 왕무가 고려의 제2대 해종대왕으로 그 등극할 사람인데 그 왕실을 튼튼하게 보필할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을 등용을 하고 그랬겠지. 충청도 사람은 등용하지 말고. 이 왕건을 후녀 8조에서 유언을 내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충청도에서 왕건이 고려를 세우자 첫 번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마군 장군 환선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충청남도 홍성이야. 그럼 공주하고 그 레벨이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옆으로 가죠. 그 홍성에서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고 두 번째로 공주에서 이은함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리고 세 번째로 청주에서 임춘길이 또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후로 진선, 경동 뭐 해가지고 수도 없이 반란이 많이 일어나. 어디서 일어나냐? 주로 청주권에서 일어난 거야. 왜? 궁예가 거기서 살았잖아. 칠장사에서. 셋째 부인이 어디냐면 충청북도 그 진천군인가? 왕건의 셋째 부인인데 거기서 광종후고 정종후고 또 딸 하나 낳아요. 그래서 3남매를 낳았는데 그 셋째 부인이 거기서 애를 낳았단 말이야. 그런데
청주권 거기서 계속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니까 왕건이 이게 하도 골치 아프니까 나중에 충청북도를 방가지고 여보시오, 당신들 궁예에 대한 충성심도 알겠고 여기서 일천호가 철원에서 신도시의 그 토호들로 잘 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갔었는데 우리 고려를 세우는 데 있어서 궁예는 나하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제거한 데 대한 그 앙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보는데 기왕에 우리 고려가 나라를 세웠지 않소. 그리고 궁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이 앞으로는 이렇게 반란 일으키지 말고 여기서 유지되는 분들이 이걸 좀 수습해가지고 앞으로 반란 없게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고려가 당신네들한테 굴복할 나라 아니야. 우리 고려는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당신들이 계속 그렇게 반란하면 우리는 싫든 좋든 가서 군사를 가지고 진압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이 충청도 사람 씨를 말리게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의 반란 제발 좀 일으키지 않도록 당신들이 앞장서서 좀 어떻게 힘을 좀 발휘해 보시오. 그러니까 그 유지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면요 저희들이 충청도가 뭔 거카 심정이 있어서 고려를 그렇게 공격하겠어요. 그 지금 그 반란을 일으킨 놈들은 무지한 놈들이 그냥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건 각하를 그렇게 실망시켜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앞장서서 막아드리겠구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말을 간사하게 하고 이게 그냥 다 믿음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왕건이 그래 그래야지. 나는 그렇게 믿고 갈 테니까 앞으로 당신들이 이 충청도 사람들을 잘 다독여서 반란을 좀 웃게 해주시오. 그리고 왕건이 갔는데 그 후로 뭐 한두 달 지나서 또 반란이 일어나. 왜냐면 그 유지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 반란 일으키는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막을 수가 없냐면 그 일천호가 다 철원으로 갔다가 전라도 사람하고 궁예하고 엄청나게 전투를 했어요. 지금 고려사 역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궁예가 왕건이 거사를 일으켰다는 소문 듣고 막 도망가서 삼방산 속에 숨어 있다가 배가 고파서 뭐 어떤 밭에 와가지고 보리삭인가 뭘 따먹으려고 하는데 농부가 밭 갈던 농부가 그걸 보고 가가지고 때려주겠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는 거의 한 반 정도가 거짓말이에요. 그 역사를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게 특히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속은 게 이순신에 대한 영웅론이야. 이거 순 거짓말이에요, 이거. 근데 오늘 이순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박정희가 뭐 경제 살렸다는 거 이것도 거짓말이고 나는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 역사가 정말 믿을 만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그 엉터리 역사가 지배할 줄 몰랐어. 그래서 내가 분석해 보니까 이게 그 철저한 친일파 박정희 놈이 일본의 앞잡이 이병도를 데려다가 국정교과서 그 검수관을 시키면서 그 국정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그 정부 돈이 아니라 그 당시 돈 외국에서 우리 국민들 지원해 준 그 돈이 미국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미국도 아니요. 전 세계에서 다 각출해 가지고 보낸 거야. 미국이 집행만 했지. 그러니까 그런 돈을 받아 가지고 박정희 그놈이 다 지가 그렇게 역사를 조작해 가지고 제 그 친일 아니 그 더러운 과거를 세탁하는 데 역사를 조작해 놨단 말이에요. 왕건 조작한 것은 누가 했냐면 충청도 사람들이 나중에 해종대왕을 쿠데타를 해가지고 죽이고 충청북도 유공다리 손녀 사위가 광종, 정종이 형제가 돌아가면서 임금을 해먹었어요. 이게 나라가 되는 나라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손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형제간에 밀약을 하고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정종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광종이 했나요? 이렇게 고려의 3대, 4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권을 쿠데타를 해서 타탈해가지고 그 후로 자기 아버지 왕건이 후녀 8조에서 얘기한 것은 분명히 차연, 이남, 공주강 외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주 반역이 뼈에 사무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언제고 고려의 조정에 칼을 등 뒤에서 댈 사람들이니까 이건 절대 등에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너희들이 어떻게 좀 연구를 해서 전라도를 겨냥해. 왜냐하면 그 해종대왕을 비롯한 흥화하고 나주의 오시부인 전라도 세력이 씨를 많이 다 죽여버렸거든. 전라도에 원한을 샀으니까 전라도한테 우리가 원한을 샀으니까 전라도가 나중에 이 고려 조정에 등용을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 그런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걸 나중에 밝히면 충청도가 전라도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역사를 조작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겠죠. 왕안간의 훈요 10조 중에 8조를 철저하게 거짓말로 왜곡시켜서 해석을 했는데 차연, 이남, 공주강 외라는 것은 차연하고 공주강하고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은 사실상 공주다. 공주로부터 이남이니까 전라도다. 전라도가 100원 땅이고 전라도 사람들은 산영지세가 그렇고 물길이 그렇고 완전히 배약지세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근세 대한민국 초기 박정희 때까지 멀지 않은 지난날까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왕건이 얘기하는 차연은 충청북도 음성군 대사면에 있는 화봉고개, 제가 사진 다 제시할 테니까 보세요. 화봉고개가 신라에서부터 마차길을 최초에 낸 사람들이 신라인데 마차길을 어디로 냈냐면 그 차연고개를 통해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남양만에 있는 당항성까지 마차길을 낸 사람들이거든. 이게 왜냐면 신라는 백제가 가로막혀서 이 옛날에는 코스탈 항해를 하는데 코스탈 항해라는 건 이 뱃고랑 육지 가까이 이렇게 보면서 항해를 하는 그 방법이거든. 근데 그 당시는 그 대형 크루즈선이 없기 때문에 그 조그만 풍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백제가 가로막히 서해를 지키고 있으니까 신라의 무역선이 당나라를 못 가잖아요. 그리고 궁여지책으로 만드는 게 신라에서부터 이화령 고개를 넘어가지고 차연 고개를 넘어서 안성, 용인 뭐 이쪽 거쳐서 남양만까지 가서 거기서 당항선 만들어가지고 당항성에서 당나라하고 무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신라가 융성한 건데 그 고개가 옛날에는 차연이 아니라 거연이야. 그때는 차자를 여러분 지금은 수레차로 읽지만 옛날에는 수레거야. 수레거자를 쓰기 때문에 이게 수레 구루마라는 게 전부 그 수레거자를 써서 이제 거인데 그 수레가 많이 다니니까 거기가 거연이야.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역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한문으로 이제 번역하면서 뭐 차연이라고 해가지고 차연은 어디냐면 차령산이 이제 별도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언제냐면 왕건이 죽고 나서 1177년 후에 1903년도에 일본에 고토 분지로 온 사람이 지질학자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말 4마리에다가 인부 6명인가 14개월 동안 한반도를 전부 조사해가지고 이 산맥 지도를 다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노령산맥, 무슨 낭림산맥, 무슨 뭐 태백산맥, 차령산맥 이런 게 그때 다 그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고토 분지로. 그러니까 왕건이 살아생전에는 차령산이라는 산맥이 있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호남정맥, 뭐 금북정맥, 금남정맥 이런 거가 이제 신경준 씨에 의해서 산경포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 왕건 생애에는 약 한 1200년 이전의 왕건 시대에는 그런 차령산이 그런 게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거현, 충청북도 음성군 대사면 그 거현고개 하나만 지금은 이제 화봉고개라고 그러는데 옛날 화봉고개 왜 화봉고개냐면 거기서 그 봉화대가 있었어요. 조선시대까지.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거기로 넘어가는 거기가 완전히 신라의 물류가 거기 와서 하룻밤씩 자고 가는데 그 여기 당항성에서 오는 물류도 거기 와서 자고 그리고 거기 신라의 중부사령부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 물류를 중부사령부가 다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배차를 하고 그러니까 무마차가 얼마나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많이 다니니까 거기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 옆에 황색곤산 옆에 상봉 보고 도고리봉이라고 그래요. 지금 지도에도 여러분 찾아보면 도고리봉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수도 없이 거기 와가지고 도고리봉이 저게 무슨 뜻인가? 그 무슨 말인가? 그거를 조사하다가 결론을 못 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나도 그 역사 조사를 하려고 거기 갔었어요. 가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봤어. 저 도고리봉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도 저 도고리봉을 알려고 각 대학에서 여러 교수들이 왔는데 다 조사하고 모른다고 그냥 갔어요 그러더라고. 그 나는 보니까 딱 감이 잡혀. 도고리봉이 뭐냐? 도고리봉이라는 게 아니야. 이게 뭐냐면 도시라고는 도자 있죠. 도읍도자. 도시라는 도자에다가 거리. 여러분 서울에 뭐 지방에 가면 상거리, 오거리, 사거리 뭐 어느 게 뭔지 아세요? 그 마차가 이 거리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 Y자가 이 거리,
3갈래로 갈라지는 마차길이 3거리, 마차가 4갈래로 가면 4거리, 5갈래로 가면 5거리. 이 마차에 수레거자를 써가지고 도읍도자, 수레거자, 마을리자 이걸 써가지고 도고리, 그 마차가 많이 나는 거. 그러면 그 옛날에 도고리봉인데 그거를 세월이 지나면서 도고리 하다가 도고리라고 하니까 그냥 도고리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고리가 무슨 질그릇인가 뭐 별로 연구를 다 한다고 그래. 근데 그런 건 문경주한테 와서 물어봐야 돼. 그럼 내가 보면 금방 가르쳐주지. 왜 사람들은 보고도 몰라. 그 대학 교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역사를 어디 있는 글자만 가지고 거기 매달려가지고 찾으면 몰라. 근데 도고리봉이 나처럼 그렇게 도읍도자에 수레거자, 마을리자를 써놨으면 그 학자들도 알지. 그렇지만 그런 거 없으니까 도고리봉 뭐 해놓으면 도고리가 이게 뭐야, 질그릇 도자인가 뭐 이런 엉뚱 것다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요, 내가 해석하면 이게 전부 다 엉터리야 이게. 이 사람들. 그래서 나는 사실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닌 사람인데 내가 학교 안 다닌 건 아주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학교 다녔으면 교과서 가지고 그놈들하고 똑같이 배워가지고 지금도 헛소리 있을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난 학교를 안 다니고 내가 궁금한 건 우리나라 어디라도 북한을 말고는 이 남한에 전부 다 찾아가서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야. 눈으로 확인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답이 나와 금방. 근데 그놈들은 맨날 그런 그 대책 없는 사람들이 써는 그 엉터리 글 그것만 들여다보고 그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거 그것만 가지고 누구 학설 없나 이것만 조사하니까 안 나오지 답이. 그렇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답이 금방 나온다니까. 그 도고리봉 여기가 차연고개하고 공주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천호가 철원으로 이사간 사람들하고 일치하고 또 왕건이한테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예요. 여러분, 우리 전라도에서 고려를 향해서 반란했던 얘기 들어봤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고려는 전라도 사람들이 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은 고려가 완전히 분신이야. 그리고 이 전라도 사람들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근데 막 박해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받는데 전라도 사람 절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외국에서 불쌍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살리라고 막대한 원조를 준 그 돈들을 다 빼돌려가지고 어디다 했습니까? 경상도에다 집중 개발했죠. 그래가지고 경상도가 우리보다 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가 잘 사는 거 배 아파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디든 다른 데라도 하나 잘 살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전라도 사람 중에. 그런데 뭐라 그래요?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농촌에 어디다 도로 포장도 하고 김대중이요 다리도 놓고 아주 이 전라도가 무슨 아주 파라다이스 만들어놨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전라도가 경상도에 비해서 파라다이스입니까? 차를 타고요 부산이나 어디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전라도만 지나면 고속도로가 빡빡해요. 화물차들의 운송이 얼마나 많은지. 왜냐하면 경상도에도 요소에서 공장을 얼마나 많이 지어놨는지 물류 유통이 아주 활발해. 근데 그래서 올 때 경상도만 지나서 전라도 쪽에 들어오면 고속도로가 한가해. 어쩌다 차 하나씩 지나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가 저 경상도에 전부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라도에 대통령 된 김대중 선생이 이 전라도에서 뭐 특별히 발전시켰어요? 경상도에서 그렇게 욕을 하는데 전라도에 와서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뭐 논두렁, 밭두렁에 포장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경상도는 논두렁, 밭두렁 포장 안 했습니까? 하물며 전라도의 하의도에서 태어난 김대중 선생이 거기다가 다리라도 하나 놨어요, 자기 고향에?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현재도 하의도에 뭐 다리 없어서 그 수건 사업이라고 맨날 그 다리 놔달라고 했었고, 뭐 지금 다리 놓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 김대중 선생은요, 절대 그렇게 그런 정치 안 해요. 그 양반도 돈을 좋아할 거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그 양반은 국가 돈 갖다가 내 고향 먼저 발전시켜야지. 뭐 이런 거 안 했다고 이 전라도 사람 김대중 선생 뭐 욕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김대중 저건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해가지고 대통령 시켰더니 전라도 하나도 발전 안 시켰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난 속으로 되게 못마땅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가를 아울러가지고 발전시키는 그런 대통령, 김대중 선생 같은 그런 대통령이어야 되지, 박정희 같은 뭐 내 고향에다 뭘 해야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정렬이도 그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대통령 중에서 제일 빵점짜리 대통령 같아. 내가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전라도를 모략한 것은 충청도에
천호가 철원에 그 왕도로 이사 가가지고 신도시로 가는 그 부푼 꿈을 가지고 부자로 영원히 떵떵거리고 잘 살려고 했던 그 꿈이 전라도 청년에 의해서 궁예가 무너지자 왕 고려가 세워지자 이게 뭐 그냥 산산조각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무지하게 많이 전투를 해서 또 많이 죽었죠. 그 충청도 사람들이. 왜냐면 이 전라도 청년한테 못 당하잖아. 이 전라도 청년은 왜 그렇게 용감했냐면 지금은 내가 보니까 안 용감해. 근데 옛날에는 이 사람들은 등급이나 지니까 신라의 17관등급짜리죠. 이 사람들은 벼슬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장반장을 할 수 있을까? 면장 뭐 그런 거, 면석이 그런 거,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 못해 다. 신라에서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장농하고 고기 잡는 것밖에 없어. 누구 하인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다에 가서 죽기 살기로 바다하고 이렇게 뒤져가지고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해. 바다에서 왜 용감해? 뭐 고기가 총 들고 싸우나? 고기가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해적들이 많기 때문에 해적하고 싸워서 이기야지 살아남고 시원찮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일당 몇십씩 하는 아주 용감한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왕건을 도와서 궁예군을 가서 무찔러 고려를 세운 거예요. 궁예군을 무찔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충청도 그 청주권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일천호가 다 가서 그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다 철원에 모였을 텐데 그 사람들은 궁예를 살려야 되는 게 궁예를 존속시켜야 되는 게 일생 일대 최대의 그 숙제잖아.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전라도 청년한테는 상대가 안 되지. 그래서 결국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한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충청도는 그 원한 때문에 그 전라도를 미워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를 너무 전라도 세력을 아주 씨를 많이 다시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D가 캥겨서 충청도 사람들 착해요. 그러니까 양심이 찔리는 거야. 이게 나중에 전라도 애들이 어떻게든 왕권을 잡으면 자기 조상들의 어떤 그 비행을 파헤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 같은 철저히 고립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무엇까지 조작을 해놨냐면 전라도 산들은 전부 왕도가 있는 개경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 배역은 산영지세가 배역이다. 근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전라도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뭐냐면 여러분 개경이 어디입니까? 지금 저 김포 있는 쪽으로 이렇게 서울에서요. 저쪽으로 서북 쪽으로 있어요. 개성이. 그러면 서울에서 한양이 어디입니까? 서울에서 한양 예를 들어서 삼각산 그 보면 완전히 그 개성을 등지고 있는 산이에요. 근데 그 삼각산 다음에 어디 오냐면 궁예가 자랐던 그 충청북도 칠장산이 어디 있냐면 그게 1903년도에 일본의 고또 분지로가 차령산이라고 명명한 그 산이 지금 무슨 산으로 불리냐면 청룡산, 서운산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산이 고려 개경에 보면 아주 정면으로 개경을 등지고 서 있어. 그리고 개경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100개가 넘는 골짜기에서 물이 다 흘러가지고 지인천이라고 하는 지인천이 길다란 천이라는 건 얘기거든. 그 지인천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야. 거기가 돌아선 산 밑에서 물줄기가 발원해가지고 그것이 내려가서 공주강으로 내려간다. 이 왕건이 있는 개성에서 보면 정면으로 산이 돌아섰고 그 돌아선 산이 그 물줄기가 그걸로 빠진다. 왜 그러냐면 이 산은 가서 보고 자실 것도 없어요. 세계 어느 지역을 가든 물줄기가 있는 쪽으로 산은 고개가 굽게 돼 있어요. 왜? 몇천 년, 몇만 년, 몇억 년 동안 계속 물이 올 때는 그쪽으로 산 흙이 패어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바위도 오래되면 이제 둥그러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산이 자연적으로 그쪽에 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배역지세고 배수가 흘러. 물이 흘러가는 얘기는 왕도에 흙이가 흘러나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금강이 무슨 배역지세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 이건 문경주한테 무릎 꿇고 빌어서 가르쳐줘야 될 사람들이 내가 서서 아프게 가르쳐 주는데 이거는 어디요?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신무산이, 뜬봉샘 거기서 발원하는 게 금강이거든. 나 거기도 2번 가봤는데 거기는 그 산 이렇게 8분 응선쯤 되는데 거기 조그만 옹달샘에서 물이 퐁퐁퐁 나와요. 근데 그 넘어가면 또 그 너머에서 똑같은 능선에서 그 너머에서 나오는 거는 섬진강 발원지야. 그 너머에서 나오는 건 섬진강으로 내려가고 이쪽에서 나오는 것은 금강 발원지. 그래서 이 물이 어디로 가냐면 충청북도
옥천까지 올라가요. 이 옥천에서는 적등강이라고 그래. 적등진 강이라고 하고 옛날에 진이 있었어. 수은진. 그 신라하고 같이 하는. 그런데 지금은 그 적등강이야. 그럼 적등강 밑에서 거기 내려오면 어디냐면 부강이야. 이게 지금 부강이 세종시로 지금 흡수돼서 거기가 그 세종시 관할인데 그걸 해가지고 어디냐면 충청남도로 내려요. 그럼 충청남도 공주강이 오잖아. 그럼 공주강 밑에서 백마강. 그러니까 그때는 각 지역마다 틀려. 공주강이라는 것은 거기가 공주강 그 조금 얘기야. 그 왕건이 공주강이 막 전라도라. 이건 무식해도 한참 아주 신발 벗고 천리띠쯤 뛰어간 그 미친놈 같이 무식한 거예요. 왜냐면 옥천군에 있는 금강줄기가 거기 가면 적등강이라고 그랬죠. 적등강 외에는 어디입니까? 적등강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예를 그리면 그 밑에 연기군 부강까지야. 그럼 부강에서 외를 그리면 그 원이 겹치는 데가 경계야. 다시 얘기하면 그 밑에 공주강에서 외를 그리면 그 밑에 백마강에서 외를 그린 거고 겹치는 데가 거기가 경계야. 이런데 이게 어떻게 전라도까지 가냐고. 이런 무식한 놈들이 지배하는 것을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전혀 안 맞는 얘기고 장수군 장수 신무산에서부터 바로는 그 강은 왜 장수냐? 긴 장자 물소자예요. 여기 진천은 왜 진천이냐? 아주 긴 내끌에 긴 내끌. 긴 내끌이나 장수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물이 충청북도 옥천까지 와가지고 옥천에서 돌아가지고 공주에서 금강위로 나가는데 이것은 왕건의 개성하고 적어도 한 400~500리의 거리에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전혀 연관성도 없을 뿐더러 정확하게 올라가는 길이 충청북도 옥천까지 가는데 산이 다 그쪽으로 굽어 있어. 왜냐하면 물이 글로 가니까. 그러면 이건 배역지세가 아니라 왕건을 향해서 산이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수역지세야. 그리고 거기서 싹 돌아서 서해로 가니까 왕건을 거기까지 가서 옥천까지 가서 전하, 저희 신하들은 아련하고 이만 물러갑니다 하고 옆으로 빙빙빙 해가지고 금강릉으로 흘러가니까 그렇게 해서 군산으로 흘러가니까 이거는 풍수지리학석에서 어느 천공도사 아니라치 해랩이 만공도사가 봐도 내가 풍수도 좀 공부를 했어요. 그 전혀 안 맞는 얘기야. 그 배역지세하고. 그러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그 청룡산하고 서운산하고 거기서 나오는 진천하고는 개성하고 정확히 그 배역지세야. 그러나 배역지세라는 것은 풍수지리학에서도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데거나 아니면 백리 안쪽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천에 있는 것도 백리가 넘어요. 그런데 그 왕건의 지세에서 굳이 따진다면 그쪽이가 정확한 배역지세고 거기서 배류수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한강도 배류수가 아니잖아. 그건 등 뒤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이 진천 이거는 배류수가 정확히 일치해. 거기하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차연고개하고 공주강 사이가 일치하고 그 사이에서 반란이 제일 많이 일어났고 또 그 사이에서 일천호가 철원까지 옮겨가가지고 전라도 사람들하고 궁예군으로 흡수해가지고 둘이 싸워서 져서 전라도 사람이 코리아를 세웠잖아. 그래가지고 코리아를 세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데 그 후로 약 1000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았는데 내가 이 전라도에서 와서 보니까 내가 여기 전라도 태생이라면 당장 내 사제로 털어서 우리 세계가 알아주는 코리아를 개국은 이 청년들의 동상이라도 세우고 막 이렇게 기리고 이런 할 텐데 그런 걸 하자고 내가 얘기를 하면 다 그냥 아무튼 뭐 듣기만 하고 뭐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에 쩔어서 그거면 돈이 돼? 돈 안 되잖아. 돈 안 되면 안 해. 돈 관심 없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자본주의가 너무 지독하게 쩔어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나도 사실은 그 거지 출신이거든. 내가 서울을 3박 4일 동안 걸어간 사람이야. 차비가 없어서. 그런데도 지금 내가 그 몇십억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고 살만해. 근데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악을 쓰지 않았어. 돈 이거 안 했어. 내가 하는 일이 어떠냐면 옳은 일을 해야 돼. 옳게 살아야 돼. 이것을 난 신조로 살았어요. 근데 그거 나도 뭐 100% 옳았는지는 몰라. 그건 내 집 주관에서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은 저절로 벌리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정도로 가면요. 돈 버는 길이 생기더라고. 나도 뭐 그 돈 벌려고 안 했는데. 돈이 여하튼 나도 지금도 뭐 내가 여기 서 있는 이 집만 해도 뭐 10매덕 되니까 이거 말고도 내가 그 서울에도 빌딩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돈 벌려고 그렇게 애 안 써도 그렇게 벌려고
벌어졌고 지금도 내가 돈 생기는 일 하나 아니야. 내가 1년에 몇백만 원씩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 써요. 이 사회 이 역사 바로 세우겠는데 내 돈 들여서 다 그런 지역 다 가서 그 관찰하고 그 지역 다 사진 찍어 있고 뭐 여기 그런 거 비용만 엄청 나가요. 그런데 딴 사람들은 그 돈 벌어서 그거 참 멋지게 살지 그렇게 사냐고. 나는 이게 멋지게 사는 거거든. 이게 가장 옳은 걸 내가 떳떳하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밝히지. 이게 얼마나 그 멋지게 살아. 지금 뭐 멋지게 사는 게 뭐야? 그 더러운 어떤 창녀들 붙들고 앉아서 헉헉거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거 멋집니까? 여기서 내가 모텔에 와서 보니까 이건 진짜 창녀가 아주 득실득실하더라고. 근데 오면 나보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날마다 그 여자 좀 하나 구해줘요. 여자 좀 하나 소개해줘요. 아니 난 저기 여자 소개 안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 소개하는 여관이 어딨어? 우리 모텔이 여자 소개 안 하거든. 막 욕해. 물어보니까 이 근처에 여자 전부 다 소개한다고 장녀. 그래서 나는 왜 안 하냐면 그거 안 해도 내가 먹고 살으니까. 그리고 그거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옳은 일에 내 인생을 걸었다는 사람이 그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내가 경찰서에 가서 문 다 보고 조섰으면 내 꼴이 뭐가 되겠어요. 나 그렇게 살기 싫어. 그거 멋지잖아. 내가 하나도 안 멋져. 내가 지금 사는 게 멋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